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비덴트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121800번 되겠고요. 현재 시각 5월 18일 화요일 2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덴트는 현재 3%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는 11%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좀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비덴트가 어제 발표했던 실적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비덴트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8배, 4,800%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가운데 이제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 장중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레벨업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화랑을 띠게 되면서 한때는 코스피의 거래 대금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빗썸 코리아죠. 빗썸하고 빗썸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회사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비덴트의 주가 또한 또는 실적 또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계기가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한때는 이제 어제도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좀 하락한 이유는 결국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트코인을 전량 처분을 했다라는 그런 시사를 암시하는 그런 이제 댓글을 달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어제 거의 그 장 끝나고 오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트코인은 하나도 안 팔았다라고 트윗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꼬리를 다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실적까지 더 좋아지게 되면서 오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게 연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제 테슬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안 팔았다라고 하니까 오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다 어때요? 다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 말 한마디에 지금 올라가고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한 3%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는 급락 나왔고 오늘은 좀 하락이 진정되는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대부분의 이제 알트코인 포함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 하락하는 코인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대부분 다 모든 코인이 거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거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 네,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업비트도 마찬가지예요. 업비트도 오늘 비트코인이 지금 5,500만 원 정도 회복이 되어 있는데, 하락하는 코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알트코인 포함해서 다 상승하고 있고, 하락하는 코인 한 4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도 오늘 주가 반등에 한몫을 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오늘의 이제 호실적 속에서 나온 반등,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좀 총평을 하면은, 사실 이제 호실적을 나타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좀 주가의 방향이 아쉽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호실적도 맞고, 비트코인이 안정을 찾은 것도 맞고, 테슬라발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좀 희석된 것도 긍정적이지만, 일단 비덴트의 방향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 자체가 하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호재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발성 상승으로 좀 끝나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비덴트의 주가의 방향 자체가 상방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었으면
오늘 이런 이제 호실적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레벨업 될 수 있는 좋은 이슈인데, 방향 자체가 꺾여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의 그냥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동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12,000원과 11,500원이 좀 지지 라인이었는데 3일 이내에만 올려보자, 그러면 아직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 저는 어제 포기했었거든요. 지난 목요일날 깨졌고 하루 이틀 3일 오늘까지 그래도 12,000원 11,500원 올리면은 그래도 좀 뭔가 기대해 볼 만한 요소, 다시 12,000원과 11,500원의 지지가 회복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 올라오면 사실 저는 어제 포기했거든요. 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올라오게 되면서 이거 다시 회복되나 이랬는데, 회복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등은 나왔는데 회복까지는 좀 어려운 모습인 것 같아서, 사실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11,500원, 12,000원의 지지라인도 무너진 거라고 완전히 좀 무너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지지라인을 다시 또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또 시간과 과정,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 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덴트가 바닥을 좀 잡기 전까지, 하락이 좀 안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이제 계속 관망을 해야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도 계속 하방이에요. 주가가 이제 5일선이죠. 5일선 아래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분봉에서 보면 그나마 긍정적인 건 오늘 호실적 속에서 대량의 거래량, 양봉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 이거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좀 유입됐다는 거.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 더 크게 안 밀리고 여기서 조금 밑에서 이렇게 좀 자리 잡나? 이런 생각도 한번 또 앞으로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바닥을 잡는 두 가지 이제 저만의 기준이 있다면은, 하나는 RSI와 하나는 5일선을 종가상으로 회복하고 그 가격을 지켜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바닥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데, RSI가 30m로 오지도 않았고요. 5일선 회복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 아직 바닥을 확인하고 저점을 다지는 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나 과정들이 또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비덴트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오늘 외국인들 매도인데 그동안에 쭉 샀잖아요. 이거는 얘네들이 결국에 이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반등 한번 나오면 그동안에 분할 매수해서 단가 낮췄던 거 한 방에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매매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투신이나 뭐 연기금 수급 쪽에서도 특별하게 뭐 들어오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아직 메이저들 수급에서 뭔가 주가 상승의 포인트를 좀 찾아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이제 비덴트가 뭐 가상화폐가 올라가주면 좋고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의 재료가 뭐냐면은 빗썸의 지분 매각이거든요. 빗썸의 지분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또 불거지게 된다면은, 또다시 뭐 매스컴을 통해서 또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된다면은 그래도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잡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마저도 아직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이제 무산된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 가운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힘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그 빗썸에 대한 지분 매각 그 이슈, 기대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이슈 속에서 조금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반등을 주고 그 반등을 통해서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나 이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힘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처럼 좀 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이게 좀 꺾이는 것 같거든요.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 같기도 하고, 어깨, 머리, 어깨 이런 식으로 이제 꺾여 있는 상태에서 넥라인까지 지금 깨지고 내려가니까 사실 좀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뭐 이렇게 다시 가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설령 이제 헤드앤숄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이 방향이 문제거든요. 방향이 지금 하방이에요.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이런 하락 추세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하락 추세에 들어가게 되면 이 추세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이 안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구조적인 하락 속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뭐 이걸 뚫고 넘어가는 거겠죠. 여기를 이제 반등을 해서 여기를 뚫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앞으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탄력이나 이런 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설령 더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코인도 좀 안정을 찾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비덴트나 이런 주가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갈 것 같은데, 뭐 당장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거래량 이렇게 터진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생각보다 주가가 더 밀리지 않고 이 구간에서 또 바닥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드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비덴트는 좀 어디에서 바닥이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다시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이제 15,000원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14,000원까지는 그래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반등할 수 있는 구간도 좀 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라간다면 14,000원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은 이제 15,000원과 이전에 14,000원이었다면 현재로서는 이제 14,000원 정도를 최대 저항대로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바닥을 어디서 찍고 반등을 주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비덴트 말고도 이 밖에 또 다른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또는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또 무료 추천 종목도 매일 아침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마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비덴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